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벌금 3억 5,500만 달러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앵거런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측이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선고예요. 근데 뭐 딥스테이트는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하고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면서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법정 싸움에서는 연달아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케이스하고 또 이진 캐럴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또 과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또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배심원단이 트럼프한테 패소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체 자산을 보면은 포브스에서는 26억 불로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간 거예요. 26억 불. 그리고 블룸버그 빌리어너스 인덱스 따르면은 31억 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벌금이 큰 규모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정의라기보다는 인민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법정 싸움 걸면 뭐 맨해튼이나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법정 싸움 하면은 져요. 예. 보수 진영. 그 보수 진영도 이제 시골주에서 그 대도시주가 아닌 주에 대도시가 없는 주에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정 사람들을 이렇게 기소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수주에서. 그리고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에릭 트럼프는 각각 4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전 트럼프 오르가나이제이션 CFO 앨런 와이즐버그는 100만 불 벌금 부과받았고요. 지금 패소한 금액만 총 4억 4천만 불입니다. 민사소송에서요. 그래서 벌금은 일단은 무조건 내야 돼요. 예, 항소하더라도. 하지만 이게 다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뉴욕에서 이제 3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하지만 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트럼프가 바이든, 해리슨, 뉴섬 누구랑 붙어도 앞서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에머슨 대학에서 이제 1225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여기서 44%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45% 그리고 바이든이 44%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경합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에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전체 지지율보단. 자,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할 때는 트럼프 지지율이 40%, 바이든이 38,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가 7%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하고 붙을 때는 트럼프가 46, 해리스가 43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는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뉴섬은 더 안 좋았습니다. 뉴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46%고 뉴섬은 36%에 그쳤어요.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당연히 판사한테 당파적이라고 비판했고요. 당파적이고 정신 나간 판사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국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하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이니까 그런 거예요. 뉴욕이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주 빅 뉴스가 터졌는데요. 러시아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니발니가 현지 시각 16일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반푸틴 진영 핵심 인물이었죠. 예,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러시아 내에서도 정부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나왔죠. 러시아도 올해 전 세계에서 40% 국가가 선거 치릅니다. 참고로 뭐 한국 총선을 비롯해서요. 4월달.
자, 그래서 러시아 언론은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니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푸틴 대통령 관련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푸틴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서방은 대체로 나발니 사망을 의문사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푸틴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 죽음이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한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발니는 자국민 반대를 두려워하는 푸틴과 그의 정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는 그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발니 타살 의혹설에 대해서 완전한 광기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혹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푸틴 대통령은 당장 직접 나서기보다는 국내외 상황을 관망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과거에도 자신에게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비판하는 나발니에 대한 정면 대응을 꺼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푸틴은 항상 나발니를 두고 뭐 그 사람, 블로거, 베를린의 환자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을 입에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발니 죽음으로 러시아 야권이 큰 타격을 입고 푸틴 권력이 더 단단해졌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나발니 죽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푸틴의 마지막 정적이 제거됐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푸틴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또 나발니 죽음은 푸틴 대통령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베게니 프리고진의 심각한 반란 가능성을 물리쳤고 올해 선거에서 나발니 위상을 갖춘 적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푸틴이 여유롭게 승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발니 죽음은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야권과 진보적 활동가들에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선은 다음 달 15일에서 17일 사이에 17일까지 이렇게 치러지는데 푸틴 지지도가 높아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 이상이잖아요. 지지율이 러시아에서. 그리고 터커 클라우슨도 얼마 전에 러시아 뭐 이렇게 마켓도 둘러보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이쪽 미국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는. 푸틴이 러시아 칭찬했다고. 어쨌든 이번 나발니 급사가 대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 야권 인사들과 나발니 지지자들은 그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발니 측근이자 나발니가 설립한 나발니 본부 대표 레오니트 볼코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당국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푸틴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 죽음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열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온라인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나발니 의문사에 대한 푸틴 대응은 작년 8월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사태하고 또 비교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러시아군 수뇌부와 갈등으로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은 반란 2달 만인 작년 8월 23일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에서 전용기가 추락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 사망 하루 뒤에 그의 유족의 애도 뜻을 전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푸틴이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독재자이긴 하니까요, 푸틴이. 자, 다시 이렇게 미국 뉴스 보면 요새 카말라 해리스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조 바이든보다. 조 바이든은 뭐 지금 거의 일정도 안 잡고 일주일 내내 거의 행사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보면은. 그러니까 슈퍼볼 인터뷰를 2년 연속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안 바뀌면 진짜 그게 이변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속 카말라냐 뉴섬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론조사 보여드렸지만
야벤 유선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카말라를 요새 이렇게 띄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토에서 미국 탈퇴시키겠다, 뭐, 또, 국방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않는 국가들은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괜찮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나서서 동맹국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뉴스위크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 카드로 내밀 수 없거든요. 만약에 가빈 뉴섬 있으면은 가빈 뉴섬을 부통령으로 놓을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흑인표가 굉장히 많이 이탈할 겁니다. 흑인표가 이탈하면은 민주당 못 이겨요. 왜냐면 흑인표의 90% 정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올해 흑인표 많으면은 뭐 정말 많으면 한 20에서 25%그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카말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 그런 내용을,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도한 것 보니까 카말라 카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2024년 11월 선거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